네, 여러분은 매표소 어떻게들 이용하셨나요? 평소에 온라인으로만 발권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현장 발권이면 또 다르죠? 저도 간혹 가다가 현장에서 승차권을 발권하고 고속시외버스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 발권기와 관련한 목소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공항버스 관련 이야기입니다.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가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송도역 정차 인천공항행 버스 노선 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버스는 6777번과 6777-1번과 같은 공항 리무진, 광명역 착발 6770번도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송도국제교 입구까지 편도 탑승만 가능하고요. 시내버스도 운행하고 있지만 캐리어 규격 문제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앞서 인천발 KTX는 2026년 말로 개통 시기가 연기됐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터미널 인천공항 노선 가운데에서 인천발 KTX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하고 지금 운행하는 노선도 승객 수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인천발 KTX를 통한 인천공항 연계를 염두에 두고 나온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지난 제3차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2공항 철도가 어느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고 이번 5차에서 과연 가능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리무진 노선이 몇 년간 운행은 해야 할 것이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 시즌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착발 KTX가 수요 부족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2공항 철도에 기대가 있을 겁니다. 기차가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타 지방시외 버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8월 14일부터 향남 동탄 청주 노선이 하루 1회 운행을 조건으로 복귀했습니다. 향남에서 인천공항이나 인천터미널, 평택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 아니면 없었습니다. 광역버스나 시내마을버스가 더 자주 보였고요. 요즘은 향남에서 철도 이용도 가능한데 이건 서해선이에요. 서해선은 홍성 쪽이나 장기적으로는 김포공항 고양시 쪽으로만 돌리고요. 철도로만 가려고 한다면 몇 차례 환승해야 합니다. 동탄의 경우 이야기가 많이 다른데 SRT 동탄역이 있고요. 동탄역 오송역 간 이용했다가 시내버스로 갈아탈 수 있죠. 오히려 시외버스보다 SRT가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동탄 청주 가는 시외버스 없을 때 그냥 바로 SRT 타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늦게 다루는 감이 많은데 서울 남부 부산 사상 노선 배차가 얼마 전 4회에서 6회로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남지 경유로만 4회 구성됐는데 지금은 남지 미경유 2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부 부산 사상 노선은 예전에도 무정차가 한 차례 운행된 적이 있었고 잘 나갈 당시 10차례 이상 배차도 했었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몰려서 주말에 임시차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다가 코로나 겪고 주저앉았고요. 이제는 고속버스보다 운행 횟수가 좀 더 많습니다. 정규차 4~5차례만 배차되고 있고 이마저도 배차 시간이 불일정합니다. 고속버스도 수요가 몰린다면 임시차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등 정식 요금 측면에서는 불리하고요. 프로모 받고 3만원 주고 이동하냐 44,000원 주고 이동하냐 차이가 큽니다. 다만 인가 경로에 꽤 차이 있어서 시외버스가 운행거리가 더 길고 소요시간은 긴 편이고요. 제가 몇 달 전 서울 부산 사상 리뉴얼 편 공개할 당시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한마디 남긴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외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제기라도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우선은 앞으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수원, 수원, 오산, 경주, 포항 노선 14일부터 하루 2회로 조정되어 운행에 들어갔고요. 시종점부가 인천, 울진인 차량편은 개별입니다. 하남 BRT, 스타필드 하남, 미사역, 잠실 광역환승센터 간 직행 좌석버스 9302번 버스가 있습니다. 하남시가 기존 9302번의 경로를 약간만 바꾼 9302-1번을 18일부터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302번과 차이점은 센트리버, 스타힐스, 더샵 리버폴의 정류소가 아닌 구산 성당을 경유하는 점입니다. 일단 하남시가 전에 내놓은 공지에서는 배차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언급은 없었는데 며칠 사이 배차가 어떻게 구성될지 여부가 나오면 이에 맞춰서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302번 자체는 평일 5분에서 10분, 주말 8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자주 운행도 하고 수요도 많은 노선입니다만 이른바 미사 북측에서 이용하기 어려웠고요. 무려 5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밀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터미널 방문하면 무인 승차권 발권기는 꼭 있죠. 익숙하신 분이면 발권기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태백 버스 정류장이 이번 달 1일부터 유인 매표소를 없애는 대신 무인 발권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인 영암고속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시대에 맞춰 유인 매표를 폐지하고 무인 발권 시스템을 도입했고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영업소 직원이 수시로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전부터 9시에서 18시에만 유인 매표를 해왔으나 현장 발권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고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 350명 정도 가운데 약 78%가 모바일로 예매했고 22%만이 유인 매표소를 이용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32% 넘는데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제약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인 매표소에 긴 줄 서가며 승차권 발권을 하는 경우가 완전 옛날보다 보기 어려졌죠. 고속버스 티머니 론칭이나 티머니고 앱 출시 등이 이루어지고 예전보다 모바일로 승차권 발권하기도 쉬워졌고요. 다른 소규모 정류소도 유인 매표소를 두지 않는 경우가 전부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주요 지역의 터미널도 경우에 따라 무인 발권기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다니면서 보기도 했지만 금호가 그런 경우가 보이죠. 대도시 광주 유스키어마저 유인 매표소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센트럴시티 터미널도 유인 매표소를 운영 안 하는 시간을 따로 둬서 무인으로 처리되는 시간대가 생겼죠. 시간이 지나면서 무인으로 처리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고 혹시나 추세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인 발권기 쓰는 사람 많고 잘 사용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헤매는 경우도 있죠. 고속시외버스를 하나도 이용 안 해본 입장이어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는 건 알겠는데 승차권, 발권에서 진입 장벽을 느낀다면 결국 도움이 필요하겠죠. 소규모라면 그냥 기계만 갖다 두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기계 사용 방법이 적힌 안내판 같은 거라도 있으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라도 기계 사용 방법 나온 게 있으면 도움되고요. 티머니고 등에서는 예매 이용 가이드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도 되고 있으니까 보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혹시나 예약처별로 예약이 지원 안 되는 구간이나 노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유의해야겠습니다. 사용 예약처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지정 좌석제가 아니라서 아니면 아예 터미널 측이 예약 전산망을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차에 비해서도 예매가 조금 쉽지 않은 게 바로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곧 센트럴시티 터미널 편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주 광주 편을 이번 달 내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유성 리뉴얼 편과 서울 양양 속초 리뉴얼 편 현재 공개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